혹시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의 자동차 가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싱가포르에서는 무려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차를 사기 전에 먼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권리부터 사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권리 중 하나가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무려 60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좁은데 사람은 엄청 많이 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에 아주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COE라고 불리는 차량 취득 권리증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차를 사고 싶으면 먼저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부터 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권리는 10년 동안만 유효하고 2주마다 경매로 판매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경매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OE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게 없으면 싱가포르에서는 절대로 자동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COE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먼저 COE는 차량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1600cc 이하의 중소형 차량용 COE가 있고 대형 차량용 COE가 따로 있어요. 또한 어떤 차종이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카테고리 2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카테고리 2의 가격이 약 11만 4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형 차량용 COE도 11만 3천 싱가포르 달러로 약 1억 1천만 원이나 하죠.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급 세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건 차값이 아니라 단순히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비용일 뿐입니다. 또한 이 COE는 10년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거액을 들여서 갱신하거나 아니면 차를 수출해야 해요. 정말 어마무시한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자동차들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자동차부터 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16만 5,999 싱가포르 달러로 약 1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이 첫 차로 많이 선택하는 아반떼가 싱가포르에서는 1억 6천만 원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죠. 거기다가 투싼 하이브리드는 약 20만 싱가포르 달러로 우리 돈 2억 원 정도이며 가장 비싼 팰리세이드는 28만 싱가포르 달러로 약 2억 8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의 가장 저렴한 EX 트림이 15만 싱가포르 달러로 약 1억 5만 원이에요. 또한 EV6 GT 라인은 25만 3천 싱가포르 달러로 약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벤츠나 BMW 같은 외제차는 어떨까요? 벤츠 A클래스 같은 엔트리 모델도 2억 5천만 원이고 C클래스는 약 3억 원에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E클래스는 최소 4억 원부터 시작하고 S클래스 디젤 모델도 6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 벤틀리나 마이바흐를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도 COE 비용과 세금을 포함해서 약 25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2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미국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소득도 약 9만 싱가포르 달러로 약 9천만 원에 달해서 전 세계 4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 현지 자동차 딜러들도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한 딜러는 인증 비용이 올랐다는 소식에 기절할 뻔했다면서 이미 사업이 매우 힘든 상태인데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한 두 아이의 엄마인 한 주민은 택시를 타는 것은 불편하지만 싱가포르의 평범한 가정은 차량을 사기 위해 몇 년을 저축해야 한다고 토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 소유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약 550만 명의 싱가포르에 등록된 자가용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만 대에 불과해요.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만 철도망 확장과 교체에 600억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방콕이나 자카르타, 하노이 같은 다른 동남아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의 교통 상황이 훨씬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굳이 개인 차량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자동차 정책은 극단적이지만 그들만의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통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싱가포르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